북한이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이고 예. 그래서 최고의 실권자 지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국가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인 걸 떠나서 국가 수반은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국가 수반이 지금 내려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김여정은 김영남 위원장보다는 직급상 낮지만 김일성, 김정을,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다 내려왔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정청래 의원이 지금 연 판도라 형식과 내용 면에서 북한이 지금 통째로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과장되긴 했지만 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과장이 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부장으로 승진한 지 오래됩니다. 아직도 과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상호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뭐 국가 수반 김영남 또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친혈육 내려온 것은 사실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단 이래로 최고위층이 내려온 겁니다. 그동안 사실 내려온. 어디선가 인터뷰하실 때 김여정은 절대 안 내려온다고 그거 내려보내면 안 되죠. 안 내려올 줄 알았죠. 사실. 근데 왜냐하면 보통 북이 이 박람 대표단을 짤 때 네네. 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꽤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제 그 회담에 중요한 어떤 부서나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 내려보낸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게 또 혈육이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만찬 때도 김여정이 결국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영남만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와서 응원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의 오찬 정도 하려고 동생을 내려보내나?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근데 왜냐하면 김영남을 먼저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국가 수반과 노련한 외교관 출신을 보냈기 때문에 저 정도로 되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깜짝 놀라셨군요. 그러면. 저는 허를 찔렀죠. 근데 조선노동당 직위 체계를 보고요. 그리고 네. 북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봤을 때 김여정이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장 대표로 해서 통일전선부 리선곤 내려왔고요. 네.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휘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에서는 조직지도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전선동부거든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여정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은 내려올 만하다. 내려올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본인도 예상은 못 하셨었죠? 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나하고 차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내려오면 화제가 되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좋네. 리액션 좋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김영남, 김여정, 박남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북미 대화, 북미 수교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위원장을 보내는 것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격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여정을 내려보낸 것은 이방카하고 좀 격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북한은 핵을 만들고 그리고 북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이제 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요. 어느 정도로 북한이 강렬하게 원했는지 이것이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2년 1월 김일성 주석이 국제비서 김용순을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워싱턴을 보내서 북미 수교 맺자, 그리고 심지어는 북미 동맹 맺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서 핵 사찰을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한 적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깨진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IAEA 사찰을 다 받기로 했는데, 그리고 플루토늄 양이 이 정도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양보다 좀 많았어요. 네. 몇 그램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IAEA에서 특별 사찰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그거는 자존심 못하겠다. 특별 사찰은 패전국에나 하는 대우다. 우리가 패전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거부돼서 한번 깨졌고요. 두 번째는 조명록 차수. 당시 총정치국장 직위였거든요. 빌 클린턴을 만납니다. 백악관에서. 그거 화제가 됐죠. 막 화제가 됐었죠. 군복 입고 가서. 그게 10월 10
2일입니다. 근데 곧바로 열하루 후에 10월 23일 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하죠. 그래서 이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100년 숙적이 아니다.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그리고 워싱턴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그러한 시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북미 대화, 북미 수교에 대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네.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노크다. 저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김여정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매우 기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북미 수교,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 우리가 드디어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번째는 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문화체육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실제로 9월 9일 구구절 행사에 이번에 삼전 관현악단이 뭐라 하겠습니까? 민족적 경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들도 9월 9일 날 민족적 경사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한 굉장히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북한이 지금까지 유격대 국가 이런 국가에 있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핵무장을 한 핵무력을 완성한 정상 국가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는 좀 생각이 보십니까? 좀 다른데 평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런 국가 정상급 인사들을 보낸 거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판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북미 대화는 뭐 이분들 오기 전에 이미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그 사람들하고는 마주치지도 않게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북한의 또 외무성 관련자가 우리도 대화 구할 생각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리셉션장에서 김영남 그 수반하고는 악수 안 하고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밥도 안 먹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면 좋지만 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평창올림픽에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국가 정상급 외교 무대니까 네. 유엔 가면 맨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공간에서는 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교류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말한 두 번째 근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급진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끝나면 바로 한미 합동훈련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은 과거처럼 한미 합동훈련을 비판하면서 또 이 발언 비판 수위를 높이게 돼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기 어려운 한계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네. 남쪽의 대북 대결 인식이 조금 더 완화되는 수준에서는 진전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남북 간 대화나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모멘텀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죠. 정도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온도차가 있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 입장에 이제 좀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저는 더 예.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왜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뭔가 지금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좀 보완해서 얘기하면은 펜스 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오기 전에 대북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와서 남북이 뭐 굉장히 해빙부두인 것 같지만 실은 북한은 계속 지금 속셈이 있다. 우리는 절대 이제 다시는 안 속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가해야지만 북한이 이제 대화를 하자고 나서지 그냥 이 해빙 무대에 젖어가지고 그냥 가다가는 또 시간만 벌어주고 네네. 그러다가 또 이제 ICBM 또 쏜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례 없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A, B, C 전략,
ABC 플랜을 놓고 다 같이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펜스와 다른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에요. 제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라든가 미국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관료들 네. 이분들하고 다 제가 팩트 체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월 25일 날 미국의 재무차관이 왔습니다. 보통 재무차관이 오면 만나는 사람들은 기재부나 이런 사람들 만나요. 통일부 차관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국무부, 법무부 이런 쪽이 있잖아요. 양쪽 관계를 다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모든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거에서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이 이걸 파토내려면 왜 이렇게 합니까? 또 하나는요. 지금 예를 들면 최휘가 제재 대상이다. 뭐 비행기가 내려오는 게 제재 대상이다. 네. 그럼 보통 이것을 제재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기간이 2주 걸려요. 지금 하루 내지 이틀 걸립니다. 근데 미국이 왜냐하면 그러한 사소한 걸로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키고 북한과 미국이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미국 관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고 열 하루 만에 울브라이트가 평양을 가는. 네네. 한번 마음먹으면 급히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중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찰떡공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언합니다. 패럴 올림픽 이후에 한미 군사 훈련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축소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 북한에 대해서 성의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북한도 평화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펜스 부통령한테 시킨 겁니다. 당신은 가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와라. 그리고 내가 대화의 국면에서는 내가 공을 취하겠다. 이런 강원 전략이다. 대단히 지혜롭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한 전략가로 이렇게 높이 평가할 굉장히 줄은 긍정적으로 아무튼 전망하셨어요. 찰떡궁합이란 말도 나는 동의하지 않고. 정청래 의원이 웬일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아니 정청래 의원은 되게 순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적인 그 발언들을 다 그대로 믿더라고. 아 진짜요? 더군다나 북한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또 다 그대로 믿어. 또 그건 아니지. 그렇게 아니 이상해 뉘앙스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프로를 하면서 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북한한테 많이 속아놓고도 어떻게 북한이 하는 얘기를 다 믿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 남북회담 제안할 거라고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생각나네요. 네. 왜냐하면 내가 또 언제 아니라고 그랬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맞잖아요. 그럴 리가 언제 있겠냐고. 아니라고. 아이고 무슨 얘기를. 근데 제가 북한 통일 정책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는요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것은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대화 국면으로 간다. 대화 국면으로 간다. 그 사이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김영남하고 김여정의 방남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사실은 큰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양건 전 통전부장, 네. 굉장히 김정일 위원장한테 총애를 받던 분이 이제 청와대에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국가수반 그리고 김여정이 청와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 그리고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청와대에 들어갔던 거. 거기서 날씨 얘기를 하든 음식 얘기를 하든 그거는 뭐 의뢰 있는 일이라도 예. 김여정, 김영남이 청와대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근데 저는 또 어떤 측면을 보냐면요.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은 남북 간에 우리가 꼭 가잖아요. 왜 저쪽에서는 안 내려오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게 안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남한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태극기 부대가 막 나타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말 볼성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번에 김여정 방문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완화시켜줬다고 할까? 그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내려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네네.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북한은 뭘 중요하냐면요. 김일성, 김정일을 네. 만났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예. 특히 어쩌면 이효 여사에 대한 안부 이런 것을 물을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거죠. 친선을 도모하는. 네. 보통 이제 남북 간에 저 정도의 정상급 인사들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실제 나눈 얘기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런 경우에는 저쪽은 이제 핵 개발한 얘기는 논의 테이블에 안 올리려고 하고 네네. 그냥 자기들이 이미 완성했다 뭐 이런 수준에서 가면서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얘기만 듣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에 동의하더라도 적어도 비핵화에 대해서 일정한 진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충고는 분명히 북쪽 지도자에게 전달해 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남한의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쭉 주고 받으면서 또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남북의 교류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정도를 가볍게는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합의 수준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사실상 북한의 최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김정은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수반이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하나예요. 수반이잖아요. 수반. 그러네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한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유사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2009년도에 고쳤어요.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헌법에다요? 네, 그럼요. 네.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김영남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은 김영남을 내보내면서 정상회담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나 김정은이 뒤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를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김영남하고 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사회주의 헌법에도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결번으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제1위원장으로 명명하는 거거든요. 국방위원장이라는 이제 직책은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일로 끝난 거예요. 영구 결번이에요? 영구 결번이에요. 그래서 제1위원장으로 우리가 호칭하거든요. 제가 국방위원장이었는데 김정일 위원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하셨죠? 네, 국방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지역구에서 오면 꼭 충성하고 인사를 국방위원장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옆 동네잖아요. 저 만났을 때도 자꾸 거수경례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약간 느끼는 건데 네. 저는 오늘 정도원 의원님하고 많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얘기마다 정청래 의원이 토를 다는 걸 보니 아직 서울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왜냐면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팩트를 체크를 해서 네. 바로잡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사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상태. 또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회담이고요. 지금은 조건이 다른 게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직접적 위협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이 바로 북미 대화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미국이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양보 의사를 비추지 않는 한 본격적인 대화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펜스 부통령이 암시해 준 거예요. 당분간 북미 대화는 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런데 비공식 접촉은 몰라도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외교적 수사를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본인들이 고집을 안 피우고 이 지금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에 지금 동참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현송월 같은 경우 중국에서요. 1.1핵도 바꿀 수 없다. 점 하나 뺄 수 없다. 철수를 해버린 사람이에요. 공연 내용을 전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뭘 바꿨냐면 태양조선에서 태양자를 뺐습니다. 태양은요. 김정은보다 더 최고 존엄인 김일성을 뜻합니다. 그 최고 존엄 이걸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냐 이제 자, 그런데 얘기고. 이걸 언론에 또 안 나온다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가요. 통신선을 제공했습니다. 현송월에게. 네. 현송월이 북한하고 그 상부하고 통화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 우리나라 왔을 때요? 네, 강릉에서. 네네.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릉 공연이 10분 늦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예, 허락을 맡았을 그런데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북한이.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평화 분위기를 네. 이어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 열병식을 좀 축소하고 했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비핵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핵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나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지금은 말로는 북한 핵을 절대로 인정 못하죠. 근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지금 핵을 인정하지 않죠, 국제사회에서는.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볼게요. 네. 북한이 첫 핵실험은 언제 했게요? 2006년 10월 9일 날 잘 오전 10시 반에 했어요. 네. 잠깐. 그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요. 북한이 처음 공동 입장한 게 토리노 동계올림픽입니다. 그거 끝나고 8개월 후에 첫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번이었나요, 북한이?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정순진 씨는 저렇게 순진하게 아니, 한마디로 북한의 한마디에 그냥 정도원 의원 얘기는 저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보고 나머지 이제 정치적인 것들은 또 지나봐야 안다 이 얘기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뭐 저는 어쨌든 북한도 이 평창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외교판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네. 우리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로키로 근래 보기 드물게 그 열병식 이런 거를 그렇게 축소하거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 예는 없습니다. 거긴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은 제가 볼 땐 틀림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다만 분석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북미 대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 예측. 이게 저는 조금 빠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더 지켜봐야 요 한다. 올림픽 예측을 자체 빨리 하는 거야. 예? 예측은 원래 미리 빨리 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돗자리 깔았어요. 한편 지금 야당에서는 김여정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대북 제재 압박을 피하고 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네. 준비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중에 세 가지를 드는데 한미 이간, 그다음에 제재 이탈, 제재 이완이죠. 네네. 한미 이간, 제재 이완,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주인 노릇.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치밀하게 준비한 느낌이 든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의견이 확 갈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상국가 이미지를 조금 강조해서 예. 유엔 제재 국면을 조금 이완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주 없다면 그것도 약간 북한으로서는 바보죠. 바보죠. 바보.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평창 올림픽 주인 노릇. 글쎄,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자꾸 너무 과도하게 북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시는데 평창 올림픽은 아무리 단일팀을 하나 만들었어도 또 공동 입장을 하더라도 네. 주최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와서 좀 존재감이 좀 강하게 드러났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들의 존재를 너무 과장한 나머지 이게 평양 올림픽이다. 올림픽이 완전히 북한에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우리 태극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실제로 보수 신문에서요. 선수촌에 태극기를 빼고 그리고 인공기만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태극기가 사라졌다. 근데 그 옆에 제일 크게 태극기가 선수촌에 개양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 오보를 하는 거죠. 악의적 오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주인 노릇한다?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죠. 계속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인데 어떻게 그게 주인 노릇 합니까? 근데 어쨌든 주인 노릇은 이제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 그거 좀 이 주의하세요. 기회를,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네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올림픽이 흥행이 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떴어요. 그러니까 윈윈한 거죠, 뭐. 과거에 보면요.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종목에 참여할 선수조차 구성하지 않는 나라가 IOC 가입국의 약 4분의 1쯤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92개국이 오셨지만 IOC 가입국 전체가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하계올림픽에 비해서는 동계올림픽이 조명을 좀 못 받아요. 광고비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온 방송국의 취재 기자만 한 방송국에서만 뭐 한 200명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참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이외의 쟁점이 부각되면서 훨씬 더 취재 인력이 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훨씬 더 흥행이 성공한 거죠. 성공하게 된 거군요. 걱정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언론상으로는 성공했는데 이제 실제로 네. 그 운동 경기장이 이제 자리가 비느냐 채우느냐 그것도 별도 문제.